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차 회의를 주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 개최를 두고 세 나라가 조율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체가 미국 주도로 발족한 다른 협의체인 오커스나 쿼드와 비교해 가장 종합적이고 응집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밀착에 8시간을 보내고 자정 넘어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세 나라 사이 공유된 비전과 새로운 정신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떠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다음에는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싶다는 희망을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차 한미일 정상회의 주최를 제안한 셈인데 이를 두고 세 나라는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했고 지난 5월엔 히로시마에서 만났으니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자연스럽다면서 장소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나라 정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전적으로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미국 주도로 발족했던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협의체 오커스와 미일,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커스나 쿼드의 협력 의제는 한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한미일 협력체는 안보, 경제, 기술, 사회 보건 등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할 뿐 아니라 가장 응집력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봐도 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을지 연습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이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상 막판 점검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는 어민단체와 면담 뒤 가기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을 찾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확인했습니다. を見て、また担当者の話を聞いて、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あたっての安全性の確保の取り組み状況について直接報告を受けました。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소문 피해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팀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가게에서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방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今の時点でこの具体的に時期についてまだ申し上げることは控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해양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어민들을 곧 만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혀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식료품 규제에 나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투명성 높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정치권의 관련 공방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속 검증에 주력할 때라는 여당과 장외 집회까지 예고한 야당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간 만남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걸 따져 물었던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원전 시찰 등을 거론하며 방류 반대 여론전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사실무근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비공식적으로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결국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보고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안 중단했던 장외 집회를 재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방류 저지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며 이 거점별 나아가 전국 단위 행보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선동을 멈추라며 발끈했습니다. 지금은 오염수 방류가 IAEA 계획대로 처리되는지 국제사회의 투명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미일 정상회의 때 이런 원칙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혈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교적 홈런을 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또 외교 폄훼를 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반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한 발 더 나가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여론전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 등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방류를 시작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염수 문제가 8월 임시국회는 물론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이 후보자가 방송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는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각종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의혹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거대한 늪에 빠질 거라며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윤 대통령에겐 거대한 늪이 될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늪 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증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주 뻔뻔하게 후한무치하게 또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이동관 씨의 그 준법 정신과 법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정말로 자격이 없게 자료 제출 거부 역시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등 기관 13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신빙성 없는 카더라 의혹 제기로 깎아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목 잡기 위해 이 후보자 끌어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에 앞장선 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편향된 공영 방송을 거머쥐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발악을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솔직해지십시오. 방송 장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동관 후보자는 좌편향된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건데 여당은 내부 악재에 휩싸인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송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면 근거 하나 없는 도 넘은 발목 잡기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합의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에게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 최모 씨는 앞서 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결국 숨을 거두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강간 치사죄가 아닌 살인의 고의 입증이 필요한 강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 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넉 달 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흉기인 너클을 샀고 착용한 상태로 가혹한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성폭행 사실과 살해 의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이번 사건과 최 씨를 심층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서 조선이나 최원종과 마찬가지로 공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진 가운데 고인의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이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화한 끝에 환한 미소를 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영정 아래 놓인 동료의 편지에는 소중한 동료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이 결국 숨진 가운데 빈소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17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교내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을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들 하기 싫다고 하는 거 먼저 손들어서 하고 남한테 서운한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고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학교에 굳은 일 하다가 이런 공변 당한 것 같아서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강력범죄가 일어난 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잘 챙기겠지. 더 잘 하겠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신경 써주겠지. 경찰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다. 우리나라 경찰 유능하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방학임에도 맡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려다 변을 당한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동생은 공무를 수행하러 출근을 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 그 업무를 맡지 않았으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동료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의는 내일 진행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승객들의 공격이 없었고 A씨가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정신질환인 조현병 진료 기록이 있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삿포로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20시간 넘게 지연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삿포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진에어 항공편이 항공기 결함을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360명이 재출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대기했고 어젯밤 11시 50분 180여 명이 먼저 대체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비를 마치고 대체 항공편에 오르지 못한 승객 100여 명을 수송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의 험담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모 따돌림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견을 늦추기도 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훈 씨는 2주에 한 번 초등학생 딸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의 엄마와 헤어질 때 양육권을 넘겨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에만 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만남 직전 깨지기 일쑤였고 살갑던 딸이 점차 아빠를 멀리하는 낌새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쉽게 따지면 뭐 아이가 힘들다는 핑계, 그리고 또 이제 차비 없다는 핑계, 그리고 일 가야 된다는 핑계, 그리고 자기 몸만 좋다는 거. 심지어 딸이 엄마와 엄마의 동거남에게 학대받는 듯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김 씨. 급기야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보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맞다고 인정했고 바로 병원 갔더니 아이 영구치 잘못하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서도 보내드렸잖아요. 이혼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헐뜯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자연스레 한쪽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미워하고 만나지 않게 해서 한 아이의 삶에서 부모 한쪽을 제거해버리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아이에 대한 학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 따돌림 탓에 학대 행위가 조기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친모는 아들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전 남편의 말을 믿고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이혼한 뒤 아들을 만난 건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아이를 더 자주 봤다면 학대도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뿐이라 부모 따돌림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엔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으로 설계와 감리 등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미 심사 선정 완료된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설계 공모나 감리 용역에 심사 선정된 11건이 그 대상으로 648억 원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취소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하기로 하고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LH의 무량판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공공주택 공급 일정도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인상으로 가뜩이나 착공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말 LH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미분양 물량 50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습니다. LH 관계자는 계약 중단이 유상옵션 변경 문제 때문이지 무량판 아파트 점검과는 무관하다며 구조 설계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아파트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15곳 가운데 준공전 단지 6곳의 경우 현재까지 입주일이 밀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단지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LH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할 때까지 전관 업체와의 설계 공모와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멈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LH 사장조차 전관업체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 만큼 현재 대다수 용역 절차가 최소 2, 3개월은 임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LH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시기적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로 민간 건설사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향후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에 잇따른 디폴트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필요한 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위험 노출액은 4천억 원으로 크지 않다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향후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휘청거리면서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위기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업계에 채무 불이행 위기가 퍼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곧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우선 소폭 인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자신합니다. 今年以来国民经济持续稳定恢复服务业保持较快增长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목으로 경제적 모델이 망가졌다며 위험 신호가 널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서 올해 들어 개발 투자가 8.5% 줄어들며 5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갈수록 부동산 매물은 늘고 개발 자금은 줄어드는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기존의 경기 부양책대로 고속도로와 공항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꾀하지만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과잉 중복 투자가 이뤄지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부채는 쌓이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받습니다. If we cannot see the land sales rebounding again, then that will have an impact on the fiscal situation of a lot of local governments. 영국 자문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203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2% 안팎. 현재 경기도나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결국 1990년대 이후 만성적 침체를 겪는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가 주말에 전선 후방의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를 공습해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현지 시각 19일 오전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 주의 주도인 체르니히우 도심 광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주로 주말을 맞아 교회를 방문하던 이들이었고 6살 소녀가 숨지고 부상자 중 어린이가 10명이 넘는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중 공격 능력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양상을 바꿀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인도는 내년에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군 기지를 찾아 F-16 전투기를 직접 살폈습니다. 마르크 류터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전투기 인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제공을 허가한 지 이틀 만입니다. We can announce that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mit to transfer F-16 aircraft to Ukraine and the Ukrainian Air Force. 공중 공격 능력이 러시아보다 뒤진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조종 훈련을 받는 데만 적어도 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능력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빨라야 내년 초쯤 인도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F-16 неодмінно дадуть нову таку енергію, впевненість, нову мотивацію для і воїнів, і для цивільного населення, і дадуть, я впевнений, новий результат для України і всієї Європ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 뒤 2달이 넘었는데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뢰밭과 참호에 의존해 버티기에 들어간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기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F-16 전투기가 양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와 대구는 34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특히 습도가 매우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1도, 부산은 26.4도 등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이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폭염을 잠재울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며 한여름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이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NSC를 열고 현재 군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과 정부 대응태세 관리 등을 보고받고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계획이 구체화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기습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 합동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도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대응 수위를 일단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IC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되었고 정상회의 기간엔 별도의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남한을 상대로 한 성동격서식 기습 도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습을 통해서 충격 효과를 좀 더 크게 해주면서 자기들의 그 한반도의 긴장을 북한이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과거의 모습들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취약 시간대, 다양한 종류의 수단을 동원한 연쇄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어서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뒤에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시찰 뒤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 대책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입니다. 누가 거론되는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2명입니다. 먼저 오석준 대법관이 있습니다. 현 정부 첫 대법관이기도 한 오 대법관은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법리와 재판 실무에 능통할 뿐 아니라 2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나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또 지켜야 되는 대법관으로서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내며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때는 합헌 의견을 냈고 올해 3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선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검수완박법이 전반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승면, 이균용 부장판사 등이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지명할 후보자의 이력과 성향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임명 시기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이 다루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또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표 개혁 조치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일도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격돌했던 여야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또다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도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야당과 채택 합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만큼 관련법에 따라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6일 야당 위원들의 소집 요구로 개최된 국방위 전체 회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파행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10대 학생이 지난 17일 등교하려 집을 나섰다가 닷새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봉천동에서 15살 김지혜 양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시민들에게 김 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담긴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행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 양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으며 경찰은 키 150cm에 38kg의 마른 체형에 갸름한 얼굴형으로 단발머리에 교복을 착용한 아이를 본 시민은 실종 수사팀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백강현 군이 한 학기 만에 자퇴한 가운데 백 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퇴 결정 배경에는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 군의 아버지는 어제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백 군이 경찰 고발까지 고려한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댓글을 통해선 백 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이 백 군을 유령 취급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 군을 보라고 욕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인은입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폭염으로 산불 피해를 겪는 나라가 많은데요. 캐나다와 스페인은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제는 새로운 기준인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캐나다 스킬락스 인근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타오르면서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티가 공중과 도로 위를 맴돌고 차량 앞유리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슈스 앞 호수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12시간 동안 20km 이상 달렸다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산불 활동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올여름 100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600여 건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Wildfires, Canada's record-breaking wild season unfortunately continues. It's completely off the charts this year. 스페인의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 섬에서는 며칠째 산불이 잡히지 않으면서 대피 인원이 2만 6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대피소로 쓰던 강당에 불길이 다가오자 이재민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Tuvimos que salir todos a escape con lo que teníamos puesto, porque la policía solo nos dio 20 minutos.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So the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many extremes, such as heat waves and heavy precipitation, have increased in recent decades, with high confidence that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the main driver of these changes. 세계 기상기구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기준인 이른바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 부동산업계 이딴 파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인민은행이 오늘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합니다. 중국 경제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당국은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LPR을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이 각각 0.15%포인트씩 낮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덴마크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방문해 마르크 리터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F-16 전투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1개 나라가 참여한 조종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면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에서 원정 축구 응원단을 태운 전세버스가 고속도로 옆으로 넘어져 4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새벽 3시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승객 등 7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반세기 만에 야심차게 꺼내든 달 탐사 시도가 막판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호가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일본 국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6%,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였습니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43.8%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찾았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도난 신고된 이 오토바이는 다음 날 대전 신협 강도 사건에 사용됐습니다. 용의자는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도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한 대 더 있었는데 이 역시 경찰이 또 다른 장소에서 확보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찾았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소화기도 챙겨 달아나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장갑을 착용한 채 이동하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이동 동선도 상당히 복잡해 경찰이 CCTV 분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도 확인하고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여름 막바지에 접어든 휴일, 재활용품으로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페트병을 랩과 테이프로 묶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라앉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마다의 배를 만들어 봅니다. 몇 번 더 돌려? 세 바퀴.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집중호우 때문에 4년 만에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아닌 재활용품으로만 배를 만들고 물에 젖는 종이도 이번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SNS 보고 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취지 자체가 되게 유쾌한 것 같아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공을 들인 지 서너 시간, 배가 서서히 모양을 갖춰갑니다. 강을 건너다 행여 물이 들어차진 않을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빈틈을 보완하고 올라타서 노젓는 연습도 해봅니다. 네, 배 이름은 충무공호고요. 네, 일단 랩을 많이 감쌌고요. 앞이랑 뒤를 좀 세모나게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충무공호 화이팅! 와! 마침내 각양각색의 배들이 준비를 마치고 한강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출발 지점으로부터 30m 거리 한강 한복판에 있는 반환점을 되돌아오면 성공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 제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아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뿌듯하죠. 첫째 이제 가족이 함께 했다는 거. 2대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재활용품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이 재활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잘 해야 될지. 여름의 끝자락 가족과 친구가 모인 100팀 정도가 대회에 참여해 의미 있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가 접속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쯤 접속량 증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장애로 인해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지막 날 조사에 참여하려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 접속장애 사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곤지암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SUV 운전자 A씨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굽어지는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이렇게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한여름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